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적 자원 관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저번 시간에 판매 사원의 능력이 있는 판매 사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개개인의 매출 목표를 정하고 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월급 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 것인지까지를 학습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판매 사원의 어떤 이익 기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지, 인건비 비율이 높은지 다른지, 판매 사원 수는 적정한지, 그다음에 매장 면적 대비 인원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한 인원을 산출하는 어떤 기준이 숫자로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관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숫자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숫자 이해의 부분, 중요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른 서적이라든지 다른 경영학적인 다른 요소로 학습을 하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매출과 관계되는 숫자에 의한 사람의 관리, 이런 측면, 소매점 부분에서 어떤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사원은, 소매점의 판매 사원은 어느 정도 판매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지만, 저성장 시대, 뭐 이렇게, 또 저금 시대 이런 부분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기 때문에 인당 생산성으로 모든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이 급감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점에서도 이렇게 이런 환경 저성장 이익이 감소되는 환경에서 어떤 정도를 판매해야만 자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만 그 영업이익에 손실을 안 거치고 적절한 인건비 비율을 가지고 가는 건지 그러한 계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원 사원 한 명당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가 어떤 이런 기준은 1인당 필요 총 매출액이 있다고 그랬을 때 1인당 인건비와 노동 분배율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10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매출 총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1인당 인건비가 100만 원, 매출 총이익이 250만 원, 매출 총이익률이 30%일 때 노동 분배율이라고 하는 노동 인건비 비율 이익에서 인건비 비율이라고 그러면 인건비의 매출 총이익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다 이거죠. 그럼 100만 원에 250만 원일 때 100만 원은 40%의 노동 분배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필요 매출액은 10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나누기 매출 총이익은 0.4로 하면 250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으로는 250만 원이 되는데 이걸 또 한 번 더 발전적에서 이익률이 30%일 때는 그러면 매출을 얼마 정도 해야 이익이 250만 원 나와서 인건비를 100만 원만 줘도 되는 100만 원 인건비가 됐을 때 노동분배율 40%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고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사원 한 명당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만약에 매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필요 매출액 그 노동분배율을 뭐 40% 봤을 때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보면은
1인당 필요 매출액은 1인당 필요 매출 총이익하고 매출 총이익률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25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률이 0.3%, 30% 이익률이 있다고 그럴 때는 매출로 한 사람은 833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매출이 833만 원이 되면은 매출이 833만 원이 되면은 매출 이익률이 30%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50만 원이고 인건비가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지불하면 노동 분배율이 40%로 어떤 노동 분배율 안에 적정하게 든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계산을 매출액을 일으키면서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본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1인당 필요 매출액으로 한 사람은 1인당 인건비 100만 원, 노동 분배율로 나누고 다시 매출 총 이익률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총 1인당 총 매출액은 1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일 때 노동 분배율이 40%, 이익률이 30%. 그렇게 하면은 833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이익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익금은 250만 원 나와서 인건비로 100만 원 지불했을 때 노동 분배율 40%로 돼서 좀 어느 정도 노동 분배율이 총 매출 이익액의 40%를 넘지 않는다. 물론 이거는 업체마다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소매점에서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의 노동 분배율 40% 정도 되는 것이 그래도 40%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40%는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판매사원 1인당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는 브랜드가 롯데백화점 그러면 롯데백화점에 협력사들이 다 이렇게 입점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간 매출액이 만약에 인건비가 200만 원 준다. 200만 원 인건비다 그러면은 노동 분배율이 갔을 때 이게 83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 매출액은 이렇게 했을 때 사람 한 사람을 투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매출액이 3,200만 원 된다. 그러면은 3,200만 원 된다. 그러면 판매사원 2명 정도 할당해도 되겠다. 이런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30일 영업한다 하면 30일 영업한다면 100만 원 조금 넘게 팔아야 되는. 뭐 28일 영업한다면 한 120만 원 정도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월간 매출액이 한 3,200만 원 팔면은 인당 매출액이 1,800만 원이 된다. 1,800만 원 됐을 때 200만 원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익률이 30%라고 그럴 때 노동 분배율이 4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6,400만 원, 월 매출이 6,400만 원 정도 되는 대형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을 때 사람을 몇 사람으로 가지고 가는 게 적당할까요? 이런 의문을 풀어볼 수 있죠. 그러면 6,400만 원, 3,200만 원 두 거니까 4명 정도 해도 200만 원짜리 기준으로 인건비가 200만 원 더 내주면 200만 원으로 기준을 할 때 4명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3명으로 가면은 그 브랜드가 이익이 나겠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유추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만약에 한번 한다면 매출액은 830만 원이에요. 그 매출 원가가 이익률이 30%니까 580만 원. 580? 매출 총이익은 250만 원이죠. 그럼 인건비가 100만 원. 영업이익이 1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기 위해서 노동 분배율 40%로 잡았을 때 15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그럼 1인 기준인데 이게 2인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4인 기준으로 하면 4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인건비가 100만 원 기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준인데 요즘 최저시급도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이론,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현실에서는 인건비가 한 250 정도 된대요. 2.5배. 그럼 830만 원이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 팔아야 2천만 원 인당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250만 원 정도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건비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수를 정해보는 거예요. 인건비 범위에서. 만약에 연간 매출액이 6억이다. 매출 총이익률이 35% 기준이다. 노동 분배율이 40%다. 이럴 때 6억에 35%. 그러면 2억 1천만 원에다가 노동 분배율이 40%면 8,400만 원이다. 그럼 8,400만 원 할 때 연봉 2,100만 원짜리면 4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연봉이 2,800만 원, 2,100만 원 지불할 때. 그러니까 연간 6억을 판다. 연간 6억이면 한 달에 한 5천만 원을 팔아야 6억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월간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팔아주고 연간 6억을 판매했을 때 35% 기준으로 하면 2억 1천만 원이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다가 노동분배율 40% 하면 8,400이다. 이 8,400만 원만큼의 인건비를 써도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한 8,400만 원 된다. 이런 부분 관점에서 연봉 2,100만 원짜리 때는 8,400에 2,100이니까 4명 정도 써도 적정한 인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숫자, 단순히 사람을 써서 숫자로 한번 영업 매출액을 사람이라는 어떤 인건비 비용이라는 사람을 비용이라는 틀로 계산을 하고 한번 계산할 때 이런 계산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비용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동기부여를 돼가지고 매출을 더 잘 할 수 있는 요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학습을 하고 우리가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의 개념으로 소매점에서 매출액을 한 6억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총 이익률이 35% 나가면 편의점 정도 이익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분배율이 40%를 잡았을 때 매출 총 이익률에서 40%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 6억이면 8,400만 원을 인건비로 지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연봉 2,100만 원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를 4명 정도 구입할 수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계산법이 될 수 있는 거죠. 편의점 같은 데서는 2,100만 원 정도 지불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저 시급 정도 되는 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걸 계산식으로 하면 매출액이 6천인데 매출 원가는 35% 했을 때 3,900이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2억 1천이다. 그래서 노동 분배율은 0.4% 했을 때 8,400만 원 정도 된다. 8,400만 원. 그랬을 때 2,100 연봉 2,100만 원짜리 4사람 하면 인건비가 8,400만 원 든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이제 높은가 낮은가. 사실은 모든 어떤 그 인건비 비율이 차츰차츰 높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조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전체 인건비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이 지금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인건비 비율이 5%였으면 내년에는 4.8% 해야 될 것이다. 올해 내년에 4.8%면
한 4.7%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기업이듯이 소매점에서도 인건비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비용보다 가장 높은 비중 중에 하나. 우리 선생님이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보통 임차료가 매출액의 5%, 인건비가 매출액의 5%. 그러면 이익률 25%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도 10%가 벌써 확정된 비용이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재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히 인건비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매출액분의 인건비로 하면 이제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뭐 산업별로 이렇게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이 나오고 어떤 인건비가 나온다면 어느 특정한 점포에 어느 특정한 편의점에 매출액이 나오고 인건비가 나오면 인건비 비율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인건비 비율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액으로 했을 때는 한 5%, 매출 총 이익으로 했을 때는 40%를 넘기지 않은 것이 이제 좀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다. 바람직스러운 숫자다. 이러한 부분은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매장 면적과 비교해서 그러면 판매 사원 수는 또 어떤 건가?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또 매장 면적과 비교해서 판매 사원 수는 적정한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중소 소매상이 편의점, 슈퍼마켓도 식당 이런 거 하고 중소 소매상들이 어려운 건 사실. 그래서 종업원이 없거나 막 부부간에 하는 그런 데가 많은 게 이제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다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매장면 어떤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슈퍼마켓도 대부분 다 요즘은 고용을 하지 않고 부부간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중소소상공인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실업이 많아지고 또 명예 근로자들이 대기업에서 40에서 50대면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소상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으로 하면서 종업원을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가 혼자 하거나 집사람하고 하는 그러한 영세상인들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 사원 수를 쓰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다 어떤 판매 사원 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매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매출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판매 사원 1인당 매장 면적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매장 면적당 판매 사원. 그래서 판매 사원 1인당 매장 면적. 여기를 뭐 산업별로 했는데 여기는 뭐 편의점, 어느 A 편의점, 뭐 슈퍼마켓, 백화점 이렇게 매장 면적은 얼마고 판매 사원 얼마인데 1인당 커버하는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식당 같으면 30평짜리 식당에 부부가 한다면 15평씩 커버하는 거고 종업원 하나 썼다고 그러면 40평 매장에 13평씩 커버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장 면적, 소매점의 매장 면적과 판매 사원 수로 나눠서 면적 대비 매장 면적 대비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어떤 숫자로서 점검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 정예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매장을 판매 사원 적은 사원으로 아니면 부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동선을 짧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움직이는 동선, 주인이 움직이는 동선은 짧게 하고 고객 동선은 길더라도 매장을 종업원이 움직이는 동선은 짧게 해서 고객이 원하면 바로 계산하고 또 메뉴 팔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리고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결되도록 하는 동선을 갖춰가지고 종업원의 동선을 짧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셀프 판매 상품과 대면 판매 상품을 구분해야 돼요. 셀프 판매라면 고객이 스스로 가져가는 상품들, 대면 판매라고 판매 사원이 설명해서 판매하는 상품. 이렇게 구분해서
레이아웃하고 셀프 코너 존에는 판매 사원이 가보지 않도록 하고 대면상 매장 위주에다가 뭐 계산대를 놓아가지고 대면으로 설명도 하고 계산도 받고 셀프 판매 쪽 매대는 고객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점포 전체의 전망을 한번 계산해. 자, 어떤 점포 전체를 그 계산대에서 다 둘러볼 수 있다든지 CCTV를 장착하지 않아도 그러면 소수 정예라도 점포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칸막이가 돼 있다든지 출입문이 2개 있다든지 그러면 그 여러 종업원이 필요하니까 칸막이 고객 동선도 이렇게 짧게 해서 한쪽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동선, 출구 동선 해가지고 출구에서 계산대를 넣어서 계산하면서 모든 고객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소수 정예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되고 또 점포를 레이아웃하고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도 그 소수 정예로 작은 인원이 많은 매장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매장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네, 매장 면적과 인원수로 효율성을 또 측정해 수 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사실 할인점이 이마트가 제일 처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빅3가 됐던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사실 테스코하고 합작해가지고 초창기에 대구, 강서구, 양평동, 강서구 이런 데서 모델 점포를 2-3개 만들었을 때 아주 유통업계에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고형 개념으로서 기존의 창고형 개념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백화점보다 고급스러운 할인점으로서 어떤 그 포지셔닝을 한 거야. 어떤 이마트나 롯데마트 창고형 할인점 개념이었다면 여기서 탈피해서 백화점과 같은 고급스러움으로 해서 어떤 그 매장을 설계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거를 다른 할인점보다 좋게 하다 보니까 홈플러스가 초반에 고속 성장을 했죠. 지금은 이제 물론 이마트가 1위, 롯데마트가 2위, 홈플러스가 3위를 달리고 그 순서는 거의 변동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의 점포 넓이와 인원의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면 너도 평당 매출액, 점포 평당 매출액은 매출액을 평으로 나눈 거죠. 100평 매장을 1000만 원을 100평에 나가면 평당 10만 원인 거죠. 그래가지고 1인당 또 커버 면적, 매출 총액 이런 걸 해가지고 노동 그 1인당 생산성이 얼마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500만 원짜리 매장에서 1평당 매출이 500만 원인데 1인당 면적이 6명이고 매출 총률이 35% 있을 때 노동 생산성은 105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250만 원 한다고 해도 1인당 보수 면적이 12평이라고 그랬고 매출 총이익률이 35%라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105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당 매출액으로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어떤 할인점의 1인당 보수 면적과 노동 생산성을 한번 계산해 놓은 걸 한번 보자고요. 그 매출액이 1000만 원이래요. 매출 총이익이 40%다. 40%다. 그러면 평당 매출액은 1 나누기 4다 이거지. 1 나누기 매장 면적. 그러면 평당 매출액은 250이다. 40평이니까. 그리고 1인당 판매사원이 보는 면적을 판매사원이 4명이면 10평이 되는 거죠. 판매사원 1인당 매출액은 4명이니까 250만 원이 되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총이익률하고 평당 매출액하고 판매사원 1인당 보수 면적으로 해서 1000이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평당 매출액 1인당 보수 면적 매장 총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할인점인데 여기는 매장 면적이 80평이고 인원이 8명이니까 같은 매출이어도 노동 생산성은 동일하겠죠. 물론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이 계산보다도 여러분한테 내가 좀 두세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판매사원이 어느 정도 판매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판매사원 한 명당 어느 정도 매출 올리는지는 1인당 평균 매출 총이익이라고 노동 분배율하고 1인당 인건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인당 인건비.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1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 25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30%일 때 노동 분배율을 보면 인건비 나누기 매출 총이익을 하면 40%다 이거죠. 40%. 이때 1인당 필요 총 매출액은 100만 원에 인건비 100만 원 나누기 노동 분배율 100만 원 나누기 0.4 노동 분배율로 하면은 250만 원만큼 최소 250만 원만큼 매출 일으켜야 노동 분배율 40% 안에 든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판매사원 한 명이 어느 정도 매출 올리는가. 1인당 필요 매출액은 1인당 매출 총이익률 나누기 매출 총이익률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250만 원이니까 1인당 매출액을 0.3% 매출하면 830만 원이다. 그래서 1인당 필요 매출액은 1인당 인건비 나누기 노동 분배율 나누기 매출 총이익률이다. 그래서 1인당 필요 매출액 833만 원은 100만 원, 1인당 인건비 100만 원 나누기 노동 분배율 0.4% 매출 총이익 0.3%면 833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833만 원 있다고 그럴 때 833만 원 있다고 할 때 이익률이 30%인 경우에 250만 원이고 250만 원에 인건비를 100만 원 지불했을 때 영업이익이 150만 원 난다. 그래서 이 인건비 100만 원은 노동분배율 40% 안에 범위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수를 인건비 부분에서 적정한 인원수를 한번 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 범위는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편의점의 연간 매출액이 6억이다 그래요. 편의점의 매출 총이익이 35%다. 노동 분배율이 40%다. 그랬다 그러면 6억 원 매출 6억 원에 매출 총률이 35%야.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이익금이야.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 2억 1천만 원에서 노동분배율 40%면 8,400만 원만큼만 인건비로 지불하는 게 적정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8,400만 원인데 연봉 2,100만 원짜리를 지불할 때는 4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계산서로도 했는데 이렇게 어떤 인건비 범위에서 적정 인원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시간 학습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